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외부 환경 안에 어떤 산업이 소속돼 있고 외부 환경은 거시 환경이라면 산업이라는 거는 통상 미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산업 안에 하나의 그 경쟁자인 기업을 다룰 때 우리가 경영관리, 사업, 재무로 나눠서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사업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 부분을 다룰 때도 전체 규모, 그다음에 그 사업의 성장, 사이클, 기타 요인으로 우리가 나눠서 분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전 시간에 다뤘던 내용은 규모의 핵심 요인, 즉 산업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살펴봄에 있어서 탑다운 어프로치로서 제품의 속성이 해당 기업의 사업 전망, 방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봤죠. 또한 바텀업으로서 각각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가 이런 사업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에 숫자로서 뒷받침이 되느냐를 파악하는 방법을 매출액의 증감과 영업이익의 증감, 에비타의 증감 원인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즉 에비타의 증감이 있었다 내지는 영업이익의 증감이 있었다라고 봤을 때 우리는 그걸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비용별 증감 원인, 추세, 이상치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걸 해봐야 되느냐? 감사보고서의 주석상에 보면 비용의 성격별 분류가 대부분의 기업들에 있어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더 상세한 구분이 돼 있는 기업들의 경우는 이렇게 요약해서 합산을 해가지고 요약 정보를 보시면 좀 더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기업이 투자를 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구매, 생산, 판매 과정을 거쳐서 가치를 창출하지 않습니까? 그럼 구매 과정에 필요한 부분은 바로 재료비, 생산에 필요한 부분은 이 재료를 투입해서 사람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인건비, 그 다음에 설비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그 감가상각을 해서 생산한 내용을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판매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분류되지 않는 그 다양한 비용들을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합해서, 즉 매출에서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빼고 나면 영업이익이 남죠. 그래서 영업이익의 변동 원인을 파악해서 이런 숫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면 매출원가와 판관비는 늘었죠. 재료비 등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늘었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매출 원가의 매출액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재료비의 구성비가 63.2%, 67.6%, 71.3%, 71.7%, 70.7%, 71.1%, 69.5%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나머지는 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금액 규모가 작기 때문에 비중이 낮은 반면 요때에 좀 점프가 확 발생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67%에서 71%로 점프가 발생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에서도 본다라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2014년에 좀 늘었다라든가 아니면 그 판매관리비는 별 차이가 없었죠. 그래서 인건비의 증가분과 이 그 재료비의 증가분의 그 의미, 2011년도와 2014년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 요약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비 등으로 해서 할 때는 제품, 반제품, 상품, 제공품, 변동, 그다음에 원재료 소모품 사용, 그다음에 상품 매입 같은 거를 합산해서 재료비 등으로 했고요. 인건비는 종업원 급여 등으로 인력 관련된 비용, 판매 관리비는 광고 선전비, 운반비, 지급 수수료 등으로 했고 기타 분류되지 않는 것들은 이제 기타 비용으로 그냥 몰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보시면 의미 있는 추세를 알 수가 있죠. 자, 이때 재료비가 왜 늘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부문별 영업손익을 한번 되돌아가 보시면 돼요.
자, 몇 년도입니까? 2011년도에 재료비, 2014년도에 인건비 요소겠죠. 그래서 부문별 영업손익을 보시면 2011년도에 재료비가 늘었습니다. 왜 늘었을까요? 전지 사업을 새로 시작을 했네요. 전지 사업에 따른 원재료를 비싼 가격에 사올 수밖에 없었고, 이 사업을 지속하면서 원재료의 가격이 비쌀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2011년 이후에 재료비 비중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매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면서 영업이익률은 소폭 감소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요 재료비의 증가의 원인은 매출액으로 봤을 때 2011년도에 시작한 전지 사업이 원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원인을 파악을 해야죠. 2014년에 인건비가 는 부분이 소폭 늘기 시작해서 2013년부터 늘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3년도부터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늘어난 파트를 보면 되겠죠. 2013년도부터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늘어난 파트는 딱 전지입니다. 즉 인력의 인건비에 있어서도 전지 관련된 사업 부분에 그 인건비가 올라갔을 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팩트까지 보기 위해서는 세부 내용을 다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공개된 정보로 파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 그 개인 주주라는 가정하에서 세부 내역 내지는 그 기관 투자가들이 받고 있는 자료를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보는 거라서 그렇게 연관되어 있을 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는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관해서 바라본다면 이런 영업이익률의 저하는 왜 나타났을 것이다. 바로 새로 들어간 전지사업 부분에 원재료가 비쌌고 인건비에 있어서 올라간 부분도 이때 2013년도에 전지 부분에 매출이 증가하면서 인력 보강이 이루어진 것이 원인이 아닐까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인력 보강은 생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즉 이러한 추세로 봤을 때 전지 사업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그 개발 인력들을 더 집어넣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감가상각표에서 비해서 우리가 유추한 사실들 그랬을 것이다라는 논리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백업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보는 것만으로도 의외로 많은 정보를 연관해서 파악할 수 있다. 굳이 기업이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팩트인지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유추해서 논리적인 분석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나서 보면 전지 사업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매출 성장과 함께 주력 산업의 한 파트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요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보전자 소재와 전지에서 전지 부분에 여기 수익성 개선이 나타났죠. 즉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을 인력 보강으로 해서 사업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된 보고서 안에도 많다.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사업의 내용을 이해하고 연결 감사 보고서에 이렇게 해당 항목과 주석사항들의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파악하는 훈련, 사실 확인을 해서 다양한 각도의 괴리 가능성,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연습을 해 두시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신의 예상하는 그 사실, 숫자 이면에 있는 본질을 파악하는 그 능력을 키우실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업 규모와에 관련된 요소는 지금 우리가 항상 살펴봤던 내용은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 그런 글로 쓰여진 정성적인 내용이나
뉴스 기사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정성적인 자료와 그다음에 이제 그 산업의 흐름에 대해서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 뭐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아니면 그 시장 전망에 대한 산업 자료에 대한 내용 플러스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해당 기업의 사업 부문별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그러한 전략을 통해서 그 재무 자료로서 프리캐시 플로우를 통해서 우리가 입증이 되는지와 같은 그 다각도의 분석의 논리 일관성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지만이 이 기업이 이렇게 할 거고 이 부분에 예외 가능성이 낮겠군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이 이루어져야지 제대로 된 분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업 규모 부분이 이전 그 사업 규모의 그 매출액과 부문별 영업손익을 보는 부분과 연관해서 설명을 하는 게 맞는데 너무 길어져서 원가 비용 구조를 파악하는 것들을 이제 별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여전히 항상 탑다운과 바텀업, 그 다음에 정성적인 자료와 정량적 자료를 다 결합해서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한다. 아울러서 그 시점에 뉴스 기사를 검색을 해서 그거와 매칭을 해서 보면 관련 그 사실 확인된 결과가 맞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봤더니 2차 전지에 뭐 공장 설비를 어떻게 한다더라라는 기사들이 나올 수가 있고 향후 뭐 전지 산업에 얼마를 투자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다각도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그 공개된 정보 안에서도 고급 정보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게 많은데 안 하고 그냥 남의 소문에 의지를 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못 버틴다라는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